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발해 정리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다시 신라로 돌아가가지고 통일을 하고 한창 잘 나갔던 신라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문제 때문에 신라가 어떻게 됐는지를 이번 시간에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어디로 돌아갈 거냐? 우리 신문왕 시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신문왕 시기 때 김음돌의 난 일어나가지고 진골 귀족들이 대거 숙청이 됐다라고 말씀이 드렸습니다. 진골 귀족들이요. 그 다음에 곧 이어서 노급이 폐지되면서 신라 진골 귀족들의 세력이 크게 축소되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했었는데요. 결국 진골 귀족들 세력이 너무 크게 줄어들다 보니까 이 귀족들도 당분간은 이 왕한테 덤비지 않고 죽어서 지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이 가면 길수록 이 진골 귀족은 약하고 왕은 강했던 이 구도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 바뀔 수밖에 없느냐? 진골 귀족과 왕의 차이가 뭐냐? 왕은 있잖아요. 언제나 한 명이에요. 당연한 거지, 그치? 사실 왕이 두 명인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진골 귀족은 사실 깝쳐가지고 왕한테 살해당하지만 않으면 사실 점점 인원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으면 알아서 아기들도 낳고 결혼도 하고 하니까 진골은 숫자가 많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에서 쪽수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점점 진골 귀족들의 이 숫자가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진골 귀족들의 세력도 점점 다시 회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골 귀족들의 세력이 점점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진골의 대장인 상대등, 여러분, 진골의 대장 우리가 상대등이라고 불렀죠. 이 진골의 세력 기반이었던 노급을 다시 내놓으라 라고 적극 요구하게 되었고요. 어쨌든 진골 귀족들이 지금 이제 점점 다시 세력을 회복해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왕도 진골 귀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게 돼서 이 당시 왕이었던 경덕왕이 노급을 다시 부활시켜서 진골 귀족들에게 나누어 주게 됐습니다. 자, 그래도 사실 경덕왕 시기는 신라가 정말 잘 나갔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전성기였던 신라 경덕왕에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 무슨 고민이 있었느냐? 바로 자기의 왕 자리를 물려줄 자식이 없었다는 거였는데요. 매일같이 기도를 했다고 해요. 자, 그랬더니 어느 날 꿈에 산신령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산신령이 나왔는데 산신령한테 이제 소원을 빈 거지, 그치? 아이를 제발 낳게 해달라,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는데 산신령이 이때 쿨하게 그래, 네 소원 한번 들어줄게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산신령이 꿈을 이뤄주겠다고 하긴 했는데 그 자식이 누구냐? 바로 딸이었습니다. 딸이었는데 경덕왕은 여왕이 올라오면 신하들이 크게 무시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미 예전에 선덕여왕, 진덕여왕이 올라왔을 때 진골 귀족들이 막 나댔던 기억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한 번 더 싹싹 빌어서 제발 남자아이로 태어나게 해달라라고 빌었다고 하는데요. 이 산신령은 이미 만들어낸 애를 어떻게 이렇게 또 바꿀 수 있나, 이게 좀 어려운 요청인데 라고 하면서도 일단 들어줘 보기에는 해보겠다, 들어주기는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의미심장하죠, 그쵸? 그러고 나서 진짜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나서 해공왕으로 다음에 왕 자리를 이어봐서 올라오게 됐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해공왕은 산신령의 예언 때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여성스럽다라는 소문이 돌게 됐습니다. 당시 왕이 일반적으로 즐기던 사냥 같은 바깥 운동 같은 거를 굉장히 싫어했다고 하고요. 여자애들처럼 뭔가 화장을 하고 다닌다던가 하는 소문이 막 돌게 됐어요. 자, 이런 괴상한 소문이 들게 되니까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진골 귀족들이었습니다. 왜 진골 귀족들이 이걸 좋아했느냐? 즉, 왕이 뭔가 강한 힘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뭔가 여성 같다라는 얘기는 곧 힘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쵸? 힘이 없으니까 이 힘없는 왕을 내가 죽여버리고 내가 그 빈 자리에 내가 왕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진골 귀족들이 하게 된 거죠. 자,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왕이 되는 거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진골 귀족들이 여기에 불만을 표출하게 되었고요. 결국 다른 진골 귀족들이 서로 나도 그러면 왕 할래 하고 막 싸우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신라가 대혼란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대표적인 이 당시에 난리를 친 사람들도 김원창 같은 사람, 진골 출신 아버지가 이 왕이 못된 거에 크게 반발해서 반란을 일으키곤 했고요. 또한 우리 저번 시간에도 확인했었던 해상무역으로 이름을 크게 날렸던 장보고도 왕위 계승에 간섭하는 반란 같은 걸 일으키면서 신라 사회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시기 때요, 신라 왕들은 20년 이상 통치한 왕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보이죠? 제가 연도수 다 써놨는데 너무 어지럽지만 한번 보세요. 제일 긴 게 18년이네요. 그쵸? 18년 이름도 좀 특이한, 그 연도수 하필이면 특이하네. 4명이나 살해당하거나 자살을 했습니다. 여기 얘기하는 자살도 자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자살한 거예요. 1년도 못 채우거나 5년도 못 채운 왕들이 진짜 많습니다. 뭐 병에 걸렸거나 재수없이 뭐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는 왕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혼란 그 자체인 시대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시대에 대해서 학습지 잠깐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어린 해공왕이 살해당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김원창, 장보고 같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진골 귀족들이 서로 왕이 되겠다고 막 싸우다 보니까 점점 왕 되는 것 이외에는 관심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나라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이 나라의 문제가 뭐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국학에서 이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 기억나죠? 성공하려면 국왕전하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잘난 게 없는 애들, 육두품 애들. 그래서 얘 어떻게 했어? 성공하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잖아요. 그쵸? 공부를 열심히 해서 왕 눈에 들어서 정치를 해보려고 했었던 얘네들. 누구? 육두품이 더 이상 이 진골 귀족들한테서는 관심을 못 받게 된 거야. 그쵸? 왜? 얘네들이 왕이 됐다 하더라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똑똑한 육두품을 데려와야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완전히 정치에서 소외당하게 됩니다. 또 한편 수도에서 아주 먼 지방에 있는 애들,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 얘네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이 지방에서 사람들이 뭘 하는지 지금 관심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반란을 꾸미는지 아닌지도 점점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얘네들은 그 관심을 벗어난 틈을 타가지고 굉장한 세력을 키워나가게 되는 거죠. 육두품들은 당시에 워낙 소외당하다 보니까 이 최치원 같이 똑똑한 육두품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아예 신라를 떠나가지고 당나라에 유학을 가기도 했습니다. 자, 당시에 당나라에서는요, 외국인을 대상으로 열었던 과거 시험이 있었습니다. 빈공과라고 부르는데요. 이 당시 최치원은 이 당나라의 외국인 대상 과거인 빈공과에 합격을 해가지고 당나라 관료가 되었어요. 그 이후에 당시 당나라 농민들이 일으켰던 반란 기억나요? 황소의 난이라는 농민 반란이 일어났었죠. 잘 모르겠으면 지난 시간 수업 들어보세요. 당나라 수업. 자, 그래서 이 시기 때 황소의 난이 일어나자 황소를 우리가 토벌해야 된다라는 글을 써서 큰 유명세를 얻게 됐습니다. 당시 토황소 경문이라고 해서 황소를 토벌하자고 하는 글을 썼다는 거죠. 이 황소가 사람 이름이라 그랬죠. 그쵸? 최치원이 이렇게 당나라에서 큰 일을 끝내고 돌아와서 자기가 이제 신라를 위한 일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이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바쁜 진골들 최치원한테 눈길도 주지 않았고요. 결국 최치원은 신라에 크게 실망해가지고 결국 산이나 구경하면서 나중엔 산신령이 되었다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최치원 아저씨가 좋아했던 바닷가가 바로 자기 최치원 아저씨의 호를 딴 해운대라고 하는 바닷가입니다. 아주 유명한 바닷가죠. 그쵸? 이 정도는 알고 있겠지, 그치?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육두품들은 점점 신라에 관심을 끄게 되었고, 한편 아까 지방에 새로운 실력자들이 크게 설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얘네들은 수도가 막 싸우고 있는 틈을 타가지고 스스로를 동네 사람들한테 막 장군이라고 불러라, 성의 주인이라고 불러라, 그냥 자기들이 막 성을 마음대로 지은 거죠. 그쵸? 이 독자적 세력을 키우게 됐는데요. 이 당시 마치 중국의 한나라가 맛이 갔을 때 황건적의 반란이 일어났었지. 황건적의 반란을 해치워 주겠다면서 일어났었던 지방의 큰 세력자들, 호족이라고 불렀는데요. 걔네들과 비슷한 애들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신라의 지방에서 큰 세력을 키운 사람들을 뭐라 부르느냐? 호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호족들이 잘 나갈 수 있었던 거는요, 왕의 눈을 피해서 백성들한테 큰 소리에 빵빵 칠 수 있었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이 정말 중요합니다. 호족들이 잘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꿔 말하면 얘네들은 사실 힘은 되게 세지만 지략, 전략 이런 거는 조금 딸린다. 지략, 전략은 좀 딸리는 군인들 출신이 많았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 대부분 군인 출신이 많습니다.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요, 자기들을 위해서 전략을 짜줄 그런 똑똑한 사람들을 찾게 됐는데요. 그때 이 사람들 눈에 들어온 게 바로 공부는 많이 했는데 신라에 불만은 많았던 이 사람들, 바로 육두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얘네들은 전략자는 사람이 필요하고 얘네들은 골품제를 박살내줄 힘이 필요한 거고 그쵸? 그래서 얘네 둘이 서로 손을 잡고서 신라를 멸망시킬 파티를 짜가지고 신라를 멸망시킬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학습지 정리해 볼까요? 자, 육두품 세력 최치원 같은 경우에는 빈공과에 합격해서 토황소 경문이라는 글을 지을 정도로 유명해졌지만 결국 신라 사회에서 소외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호족 세력들 스스로 나는 성의 주인이야, 장군이야 라고 자칭을 하곤 했습니다. 둘 세력이 합치게 되었다라는 거 하나 확인하시고 우리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있잖아요. 이 혼란스러운 시대가 계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왜 이런 혼란이 계속되는지, 특히 부처님을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했는데 왜 행복하지 않은지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여기에 여러 각종 똑똑한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해법을 내놓고는 했습니다. 즉 부처님을 믿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거는 부처님 믿는 방법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경주 땅이 마탱이가 가서 그렇다. 좋은 곳에다가 나라 수도를 만들고 나라를 세우면 나라가 이렇게 안 됐을 거야. 라며 이 땅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등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사상이 이때 크게 유행을 하게 됐는데요.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시기 때 가장 많이 비판받던 요소들 중 하나가 뭐냐? 바로 불교였습니다. 불교. 이 부처님 자체를 욕했다는 게 아니라 부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진골들, 맨날 부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엄청 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엄청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진짜 불교가 맞아? 부처님은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불교 이게 정말 맞는 방법인지 여기에 대해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게다가 당시의 불교는요. 부처님 말씀을 달달 외우고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교육이 중요한 교종이 주류였습니다. 여기 있는 책 같은 정도는 다 외워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시 불교 교종이라고 하는 불교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야? 이제 잘 나가기 시작한 호족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공부 안 했다 그렇지, 그치? 그러니까 책을 못 읽어가지고 교종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름 속에서요, 당시의 스님들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공부한 적이 없었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처님을 믿는 방법이 좀 잘못됐다는 거죠. 부처님은 굉장히 어려운 곳에서 유혹, 사악함을 다 무시하고 물리치고 수행, 참선, 생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됐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러니까 우리도 부처님처럼 참선하고 수행을 해야 진짜 부처님처럼 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참선, 수행을 강조하는 선종이 이때 대유행을 하게 됐는데요. 자, 공부를 안 해도 되니까 호족들한테 아주 인기를 끌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호족들한테 큰 인기를 끈 선종이 있었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이 시기에 신라가 망해가는 이유를 연구하던 중에 많은 사람들이 땅에도 기운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땅에도 기운이 있는데 1000년 동안 신라 수도를 했으니까 경주 땅에는 기운이 다 빠진 거야. 그러니까 좋은 기운이 다 빠진 경주 말고 땅의 기운이 아주 좋은 프레시한 기운이 아주 가득한 곳이 나라 수도가 되어야 잘 나간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는데요. 자, 이런 사상을 바로 땅의 이치가 인간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사상. 땅의 이치니까 지리죠, 그쵸? 이 지리가 인간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바람, 물, 땅의 이치가 중요하다는 사상, 풍수지리설이 이때 큰 인기를 끌게 되었고요. 당시 경주가 아니라 지방에 자리 잡았던 여러 호족들에게 이 풍수지리설이 큰 인기를 끌게 되면서 이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사상으로 점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습지 정리하고 오늘 수업 마칠까요? 보겠습니다. 자, 이때 선종이 크게 유행했고요. 자, 지금까지는 교종이었고 교종은 경전 교리의 연구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수행을 강조하는 선종이 호족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크게 확산이 됐고요. 그 다음에 풍수지리설이 이때 큰 인기를 끌었다 라는 거 하나 확인하시고 우리 다음에 역사 B 시간으로 만나도록 할게요.